반갑습니다. 노후 준비한다고 아직도 상가 월세 타령만 하시는 분들, 오늘 제대로 뼈 한번 맞고 시작하셔야 해요. 10년차 실무 강사가 여러분의 뇌구조를 설계하러 왔거든요. 경매 초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오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 세팅법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왜 상가나 농지연금보다 산지연금이 압도적인 깡패인지 지금부터 팩트로만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상가 투자, 과연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정답일까? 솔직히 말해서 기존 상가 투자는요, 높은 공실 위험에 허덕이다가 무거운 대출이자에 짓눌리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진상세입자 관리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이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고문이거든요. 반면 우리가 꿈꾸는 진짜 이상적인 노후연금은 어때야 할까요? 국가가 확실하게 지급을 보장하고 공실이나 세입자 걱정 따위는 전혀 없는 매달 통장에 현금이 꼬박꼬박 꽂히는 그런 형태여야 하지 않겠어요? 연금의 완성, 쓸모없던 임야가 화려하게 변신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임야는요, 그저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방치되던 쓸모없는 짐이었거든요. 가진 게 산밖에 없어서 고민하던 분들 참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국가에 되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절호의 기회니까요. 남들이 누가 사? 라며 기피할 때 여러분은 그 산을 활용해 최강의 연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산지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마침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대체 뭔지 확실하게 뜯어볼게요. 이거 아주 단순해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건데 쉽게 말해 국가가 여러분의 산을 직접 사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지급 방식이 좀 특이해요. 매매대금을 한 번에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10년, 즉 120개월 동안 연금처럼 매달 쪼개서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 제도의 핵심 가치가 뭐냐고요? 바로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챙겨주는 거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안전한 노후 보장 장치는 없다고 단정 지어도 좋습니다. 이번엔 투자금 즉시 회수, 파격적인 40% 선지급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계약하는 첫 달에 전체 매매대금의 무려 40%를 목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여러분이 경매 낙찰받을 때 썼던 그 초기 투자금, 이걸 바로 회수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세금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1년 미만에 팔면 55%지만 2년 이상 보유하면 6.6%에서 49.5% 사이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여기서 머리 좀 굴려봅시다.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팩트로 수치 한번 제대로 꽂아드릴게요. 감정가 10억 원짜리 산을 낙찰받았다고 딱 가정해봅시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수익 구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계약하자마자 첫 달에 감정평가액의 40%인 4억 원을 즉시 수령합니다. 초기 투자금? 그냥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60% 대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자 2%와 지가상승률 2.85%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최종 결과가 어떠냐고요? 이후 10년, 즉 120개월 동안 매월 약 630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꼬박꼬박 꽂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630만 원이면 은퇴하고 부부가 세계 여행 다닐 자금 세팅,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다음은 국가가 어떤 산을 가장 먼저 사주는지 그 1순위 타겟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속 따라오세요. 자, 그럼 국가가 대체 어떤 산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지 그 1순위 매수 대상을 파헤쳐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보호구역입니다. 백두지간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뜻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건축도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라며 외면하죠.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탐내는 1순위 타겟이거든요.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릴 때 여러분은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유림 인접지예요. 이미 나라가 관리하는 산 옆에 딱 붙어 있거나 아예 국유림에 쏙 둘러싸인 땅들 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하니까 우선적으로 사려고 안달이 난 거죠. 마지막으로 완만한 경사입니다.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죠. 너무 깎아지듯 가파른 곳은 빼고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완만한 임야라야 합니다. 자, 이제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셔야 합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깊이 토지의 화려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먼저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최근 개정된 실무 기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산림 사업에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설치가 불가능한 땅은 사지 마라. 길 없어서 나무 심으러 못 가고 불나도 소방차 못 들어오는 땅을 국가가 세금 들여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도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한강 수계 오염 방지 때문에 꽁꽁 묶인 수경구역을 한번 보실게요. 개발 못한다고 버려졌던 그 땅이 사실은 국가가 가장 먼저 사가려고 눈독 들이는 우선 매수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더. 우리는 무조건 저렴한 산을 노려야 합니다. 국가 예산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약 6,000원, 평당으로 치면 18,000원 이하인 아주 저렴한 임야를 집중 공략하세요. 이게 바로 노후를 책임질 진짜 보물지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돈 날리는 구간이니까 집중하세요. 아무 산이나 덜컥 샀다가 국가가 우리는 이거 못 삽니다 라고 거절하면 여러분은 그냥 평생 세금만 내는 짐을 안는 거예요. 먼저 명심해야 할 조건은 바로 빚 있는 산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빚이 단 1원이라도 남아있는 산, 국가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걸려있거나 소유권, 저당권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싸우고 있는 산들 있죠? 이런 복잡한 산도 무조건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빚 있는 산은 영영 못 파나요? 아니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개인 자금을 써서라도 계약 전에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국가는 깨끗한 땅만 원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제외 조건 두 번째, 바로 복잡한 지분 구조입니다. 5명 이상이 숟가락 얹어놓은 산? 국가는 그런 복잡한 것 딱 질색이거든요. 바로 매수 대상에서 광속 탈락입니다. 특히 수십 명이 피자 조각처럼 잘게 쪼개놓은 기획부동산 임야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거 사는 순간 돈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4명 이내의 공유 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등본 떼서 머릿수 확인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겠죠. 절대 피해야 할 제외 조건 세 번째, 바로 보유기간 미달입니다. 여러분, 막찰 받았다고 신나서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공매로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내역이 있으면 산림청은 당장 매수를 거절해버리거든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년도 안 돼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55%나 부과됩니다. 공들여 낙찰받고 세금 폭탄 맞으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 2년 정도는 느긋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 뒤에 산림청에 매도를 신청해야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실전 입찰 행동 지침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무조건 전화부터 하세요.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내 감만 믿고 덜컥 낙찰받는다? 그거 낭패보기 딱 좋은 지름길이거든요. 내 생각과 국가의 계획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입찰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산 주소지 관할 구규림 관리소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부터 돌리세요. 전화해서 딴소리할 거 없습니다. 딱 이 질문만 던지면 돼요. 집원 땡땡번지 산지연금 제도로 매수하실 계획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입찰 전 확답을 받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생면줄입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입찰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자, 실전 입찰 행동 지침 두 번째. 이건 진짜 뼈아픈 소리 좀 할게요. 바로 대출 가능성 사전 체크입니다. 낙찰받고 나서 대출 알아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다 잔금 못 치러서 보증금 홀랑 날리고 싶으세요? 일반 은행은 시간 낭비뿐입니다. 일반 농협 같은 곳 가서 대출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99%거든요. 거기서 힘 빼지 마세요.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임야 대출은 무조건 산림조합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가 바로 산과 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전문 기관이거든요. 입찰 전 체크는 생명줄입니다. 보전산지라고 겁먹지 마시고 입찰 버튼 누르기 전에 산림조합부터 찾아가세요.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능한 건지 미리 확인 안 하면 여러분의 노후 플랜은 시작도 못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돈 맥경화 오는 순간 투자는 끝입니다. 입찰 전 돈줄부터 확실히 확보해 두자고요. 자, 성공적인 산지연금 투자를 완성하는 핵심 3박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바로 혜택입니다. 계약하는 첫 달에 전체 대금의 무려 40%를 목돈으로 선지급해 줍니다. 이걸로 초기 투자금은 그냥 앉아서 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남은 60%는요. 이자까지 야무지게 더해서 10년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는 타겟을 잘 잡아야 해요. 아무 산이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산을 노려야 하거든요. 구규림 옆에 딱 붙어 있거나 건축 안 된다고 버려진 산림보호구역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게 저렴하면서도 국가 입장에서는 꼭 사야 하는 땅이라 연금 받기엔 아주 딱이죠.
마지막 셋째는 행동입니다. 권리에 흠집이 있거나 지분권자가 5명 이상인 복잡한 사는 무조건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는 무조건 국유림 관리소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라에서 살 계획이 있는지 미리 확답을 받는 거, 이게 진짜 투자의 마침표거든요. 묻고 더블로 가는 산지연금, 이거 망설일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이제 마인드셋부터 싹 바꾸셔야 합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내팽겨친 그 임야가요,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든든한 연금 통장이거든요.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기준 딱 잡고 지금 바로 경매 사이트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유찰 많이 된 저렴한 임야부터